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역시 시청자 사연이고요. 닉네임 시나브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시나브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아직 결혼 못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현재 중견기업에서 16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업무는 주휴와 2교대 근무이고요. 일요일은 거의 휴무고 토요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근이 있는 정도입니다. 학력은 고전입니다. 연봉은 5,500 정도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고요.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일반직 제의가 왔습니다. 일반직 업무는 그리 어렵지 않은 근무이고요. 첫째, 정년 보장이 어려운 일반직이라 망설여집니다. 둘째, 연봉 측정이 성과 능력제입니다. 성과가 안 좋은 사람은 연봉 계약할 때 깎일 수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곧 주간 연속 2교대가 실시될 예정인데 연봉은 지금보다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정장애에 왔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자동차 부품 2교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저도 자동차 부품 2교대 했던 사람이 저도 아마 거기서 일했으면 이 정도 연봉을 받았을 거예요. 정규직 됐으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16년 동안 계속 GR로 오퍼레이터 일을 하신 거예요? 16년 동안. 봉식이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봉식이님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사연 하나 툭 쳐고 가십시오. 빈손은 못 갑니다. 예, 봉식이님. 봉식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 처음으로 뵙는 것 같은데 저분. 그동안 안 보이다가 새해 처음으로 2021년에 맞죠? 2021년에 저희 처음 보죠? 그동안 오리 쏘다니. 오랜만에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아이고 받으세요. 봉식이님, 아이고 봉식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4년 했다고요? 근데 16년 차라고 하셨네.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노조 있고 그러면 14년 정도 했으면 보통은 관리직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관리직 제의 같은 거 한 번도 안 왔습니까? 14년 동안 하면서 5년 6년 차 됐을 때 관리직이 뭐냐면 생산직도 여러분 무조건 주야 교대를 도는 게 아니라 주간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규직 중에 주간만 전담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짬밥 높은 사람들이 관리직, 그러니까 조장, 여기도 조장, 반장, 직장장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장 이상 급으로 넘어가면 저런 이제 물리적인 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장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주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장은 이제 주야를 같이 돌 때 대신에 길 올리고 이제 뭐 무거운 공격 그런 일은 안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인원 체크하고 뭐 나중에 풀량이나 클레임이나 이제 불량 같은 거 이제 있으면 같이 대응하고, 그래서 이제 원인 파악하고 인원 관리하고 보통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6년 차 일하면서 계속 저 일만 현장 관리직은 내년에 진급 케이스라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진급이 늦어요? 근데 진급이 좀 느리긴 편 아닙니까? 시나브로님? 님보다 빨리 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님보다 늦게 왔는데 훨씬 더 빨리 관리직이 된 사람도 있죠. 아니면 님하고 이제 입사 비슷하게 왔는데, 아니면 님보다 이제 님하고 이제 같은 시기에 입사를 했는데 반장까지 좀 관리직 중에 높은 위치까지 간 사람도 있죠. 이게 보면 뭐 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게 시나브로인 단위 회사하고 제가 겪었던 회사하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샤바샤바 노조 이제 그 간부나 그 조합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 샤바샤바 잘하면 관리직을 좀 일찍 달 수도 있고 하거든요.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샤바샤바 잘해가지고 일은 못하는데 조합장한테 이렇게 안면 트고 좀 로비 좀
한 명 있다고요? 진급을 좀 늦게 하는 편이네요. 어, 좀 특이하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자동차 부품 1차 벤더신 것 같아요. 1차 벤더. 1차 벤더인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시나브로인도 제가 겪었던 회사하고 좀 비슷하네요. 이게 좀 자동차 부품이 정규직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요. 오래 다니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시나브로인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공감하실 거야. 뭐냐 하면, 오래 다녀도 각 정직 단 사람하고 임금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뭐 대기업 같은 데서 뭐 다른 데서 일하면 좀 오래 했다고 하면 대기업 같은 게 진급비를 좀 하잖아요. 딱딱 했으면 10년차 됐으면 17천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5,500이잖아요. 근데 저 5,500이 정규직 단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이 왜 안 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자동차 쪽이 좀 대체로 다 그래요. 1차 벤더 쪽이. 아마 시나브로님도 2차 벤더기 싶은데 저게 연차가 쌓여도 뭐 직급을 올려가지고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1년에 100원, 1년에 뭐 100원, 2년에 100원씩 올려준다. 아니 기본급을 한 3만 원 올려준다거나 그게 다예요. 예. 그래서 갓 정직이 단 사람하고 지금 시나브로님하고 한 500만 원 정도? 한 4, 500만 원 정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10년 이상 더 먼저 일찍 일을 시작했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저 5,500이 굉장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네, 큰 돈인데 어떻게 보면 좀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좀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거네요. 지금 일반직 제의라는 건 그겁니다. 이제 정리하고 갑시다. 이분의 일반직 제의라는 거는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직은 네, 관리직, 네, 조장, 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일체 벤더는 사무직, 생산직은 사무직으로 못 가요. 시나브리도 아시겠지? 시나브리 다니는 회사에서도 사무직 정도 가는 사람들이 스펙이 굉장히 높아요. 자동차 일체 벤더 쪽에 다니는 그 사무직 직군도 애초에 4년제가 아니면 안 받아줘요. 자동차 쪽은 이게 정말 엄격해요. 이게 사무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무직은 맞는데 이게 사무직 그러면 잠깐만 조장 진급이 아니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답답해요 이게. 확실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장 반장이 아니라 그럼 뭐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하던 일은 주야 2교대 생산직이었다고 하면 진급하고 하는 일이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좀 확실하게 아니 사무직 변화인데 어떤 사무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무직이 뭐 한두 가지요 여러분? 사무직이 무슨 뭐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사무직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사무직 경영지원팀, 회계팀, 격리팀, 총무팀, 자문관리팀, 구매팀, HR팀, TF팀, 기획관리팀, 아니면 뭐 생산관리, 생산기술, 품질보증, 품질관리, 환경안전. 그러니까 님이 얘기하는 거는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좀 답답해요 이게. 아니 여러분 사무직 다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리고 님은 엄밀히 따지면 현장에 있던 사람이죠. 현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원래 4년제 가는 일을 똑같이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리팀 사무직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도 어떻게 되고,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자동차 일체 밴드가 좀 이상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물리팀도 그러니까 어떤 거야? 물리팀이 그러니까 뭐 직책도 어떤 걸 갖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죠. 그래야 좀 사연을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저도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생산직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의 좀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신하분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생산직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말을 잘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를 반복하잖아요. 단순 반복을 하면. 그러니까 AS 관리, 물류 관리네요. 물류 관리 08시부터 17시까지. 주간 근무입니까 그러면? 요거는 그냥 주간 근무? 주간 근무예요? 직급은 과장. 아,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너무 답답했단 말이에요.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이제 좀 뭔가 속이 탁 트이네. 잠깐만. 주말에 쉬고, 네, 주말에 쉬고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하셔야죠. 그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있잖아요. 그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하실 것을 긍정합니다. 네, 주말 휴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왜 하실 것을 권장하냐 하면 임금이 좀 적게 되고 그런 걸 떠나서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40대 중반이시면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돈보다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 네, 해야죠. 그 정도 안 갈게요. 과장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그 15년 동안, 15년 이상 이제 주야 2교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저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 일단, 뭐, 신하분이도 아시겠지만, 신하분이 아마 저분이 아마 내가 생각인데, 제가 알거든요. 이 주야교대 오래 하신 분들이 비만이 없어요. 비만이 없어. 그리고 보통의 그 동년배 남자분들에 비해서 말랐어요. 웬만큼 여기 들어오면 살 빠져요. 네, 살 빠집니다. 5천만 원. 그럼 해야죠.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세요, 이거. 전 하실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본인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본인도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이제 고민돼서 얘기하는 거죠. 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 15년 동안 건강을 많이 해쳤지 않습니까? 건강이 많이 상해왔잖아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님의 어떤 실제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예상은 돼요. 제가 정년 보장 안 된다고요? 정년 보장 안 돼도 특별한 사고 안 치면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정년 보장 안 된다고 저거 안 하고, 그럼 정년 저거 저희를 한갑 될 때까지 저 밤 꼴딱 새가면 저거를 계속 또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것도 정년 보장 안 되는 거 마찬가지. 만약에 아프잖아요. 아파서 다치면 나가야 돼요. 저것도 생산직도.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파서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나가야 돼. 말이 정규직, 그 정규직이란 거는 내가 몸 안 다치고 건강하게 60세까지 보존이 되어야 그게 정년 보장이라는 것이. 이 일도 하면서 다친 사람들 은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요즘에는 자동화돼가 사고 안 난다고 하지만 가끔가다 사고 나가지고 다친 사람도 있어요. 안전사고 당한 사람도 있다니까. 님이 15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일할 때도 몇 번 봤는데. 그리고 그렇게 쉽게 내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음.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무직 갔을 때.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직 하다가 나가는 것보다 교대 일 하다가 다쳐서 간두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음? 교대 근무 이제 신물 나잖아요. 안 힘들어요? 이게 나이 먹을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교대 근무는. 교대 근무라는 거는 노하우가 안 생깁니다. 신하브레인도 15년 동안 그 주야 밤낮을 일해봤지만, 이게 이거 야간 뭘 일 잘 버티고 한 노하우가 없이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버티는 것도 나이 먹으니까 이제 힘에 붙인다는 거죠. 많이 붙이죠, 이게. 일단 안색이 안 좋은데, 이 오래 하시면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하다가 과로도 많이 당하고, 성인병도. 그럼 해야 돼요. 불면증도 왔으면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해야 돼, 살기 위해서. 자, 돈을 떠나서, 돈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무슨 뭐 50세까지만 살고 뭐 끝낼 거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봤을 때 뭐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좀 이상 징후 같은 거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저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틱 쓰러진다니까요. 피 몰려가지고. 뇌졸중 와가지고 쓰러진다니까. 아니, 심근경색이나. 혹시 죄송한데 술, 담배 하십니까? 술, 담배 하세요, 혹시? 시나브로님? 일하시면 술, 담배를 같이 하십니까? 야간 끝나고 뭐 약주 한잔 한다거나 아니면 일할 때 중간에 좀 퇴근하고 나서 술잔 기울인다거나 그렇게 하십니까? 담배만 한다고요? 담배만 해도 위험해요. 담배만 해도 위험합니다. 시나브로님, 제가 봤을 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해야 돼요. 님 내가 봤을 때 몸 많이 상했을 거예요. 15년 동안 저희 이교대를 15년 동안 했다가 가면 중간에 위기도 한번 왔을 거예요. 시나브로님. 일하다가 쓰러질 뻔한 저, 넘어질 뻔한 저 있지 않았나요? 일하면서 15년 동안 한 번도 나는 일하면서 중간에 뭐 아프다거나 몸이 힘들어가지고 버티지 못할 정도나. 일단 노야님 살부터 빼시고요.
통풍이 와가지고 아프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 통풍이 와서 아프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이게 통풍 같은 거나 이게 특히 생산직 근로자들이 많이 하는 게 통풍. 아마 아시니까 통풍, 티눈, 족저근막염, 하지정맥류. 요거 다 앓고 있어. 님도 이거 알아본 적 있죠?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시나브로님. 생산직이 절대적이 제가 얘기한 거. 저 통풍, 그리고 티눈, 그리고 족저근막염, 하지정맥류. 이 왜 네 가지가 왜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서서 일하기 때문에. 12시간 내내 서서 일하기 때문에. 이 서서 일하는 게 능사가 없어요, 이게. 서서 일하는 게 있잖아요. 웬만큼 뭐 다리가 튼튼하다? 그래도 있잖아. 오래 하잖아요. 장사 없어, 이거. 장사 없다니까, 여러분. 피로가 안 풀려요, 그리고. 이 서서 일하는 게 피로가 안 풀려. 시나브로님 아시죠? 피로 안 풀려요, 이게. 발이 피곤하잖아요? 발이 피곤하면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걷기도 싫어. 시나브로님도 그럴 거예요. 막 그냥 이제 12시간 야간 밤꽃 딱 새고 나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가잖아요. 씻기도 귀찮아요. 그냥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정말로. 왜냐? 그동안 오랫동안 서 있느라고 발이 지금 곤죽이 됐거든요, 이게. 만져보면 막 발이 막 불덩어리 같거든, 이게. 욱시욱시 하거든요, 이게.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시나브로님.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한다 하면 남은 15년 동안 계속 또 주야롭도 해야 돼요. 주야 이교도 해야 돼. 그리고 보니까 하나 물어볼게, 시나브로님. 님 공장에서 일하는 게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뭐 혹시 중량 많이 다뤄가는 거 들으시나요? 쇳덩어리 같은 거 많이 들으시나요? 무거운 거? 일하실 때? 그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할 때 무거운 쇳덩어리를 자주 좀 들고 다닌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왠지 다닐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동차 자체, 부품 자체 쇳덩어리거든요. 쇳덩어리기 때문에, 쇳덩어리 광선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자동차의 어떤 부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무게가 다른데, 앞대가리나 앞사발이 만들면 일단 무거운 거 드는 거 맞아요. 앞사발이. 앞쪽이 만드는 거. 예, 봉식이님, 네. 예, 일단 가만히 계시고요.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 예. 아, 물류 업무라서. 아, 물류를 하셨구나. 하세요. 자, 하셔야 되네. 물류가 그래도 생산직보다 낫긴 한데, 근데 저것도 힘든 게, 지게차를 좀 많이 타야 되고, 지게차도 허리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게차 타고 특히 겨울에 타면 그 찬바람, 칼바람을 거의 정면을 쐰단 말이에요. 교대 물류가 낫죠. 생산직보다는. 생산직은 더 힘들지. 물류도 만만치 않은데 생산직보다 낫죠. 왜냐하면 물류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시나분도 아시겠지만 생산직은 12시간, 12시간 내내 서 있어야 되고 쉬는 시간 없어요. 쉴 때는. 근데 지게차는 일을 몰빵해가지고 바쁘게 정말 몇 시간 정말 빨리 했다가 쉴 때 좀 쉬었다가 새벽에 좀 쉬는 시간이 많이 나잖아요. 물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일을 해요. 밤에. 저녁에 와가지고 한 자정까지 일을 굉장히 몰아치기로 하다가 빨리 끝내고 나서 남는 시간 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에 좀 바쁘게 한단 말이에요. 차오고 하면. 그, 잘 아냐고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물리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 내가 봤거든요. 저녁에 8시에 이제 야간만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바쁘게 움직여요, 진짜로.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제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새벽 1시를 넘어가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였다가 다시 되면 보여. 아, 진짜로. 시나브러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게. 어차피 님이 그동안 많이 버텼으면 함부로 뭐 나가니 마느니 안 할 거. 님이 어찌 버티면 버틸 수 있어. 버티려면 버틸 수 있다니까요. 어차피 정규직이잖아요. 둘 다 정규직이잖아. 보통 사무직에서 나간 사람들이 자기 발로 나가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워낙에 이 자동차 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실적이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도, 회사에서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생산직 나가면, 보통 사무직이나 생산직도 같이 나가야 돼. 저기 GM처럼. 사무직만 나간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시나브로님. 무조건. 본인도 지금 그쪽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혹시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좀 더 이제 확인 엊그제 저한테 고민사항 보냈잖아요.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거 사무직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진급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자, 이분이 원래 이걸 하셨어요. 15년 동안. 거의 한 해도 안 그러고 이걸 했었어요. GI 교대. 근데 이분이 진급하면 이걸 하게 돼요. 주말 쉬고, 노동강도 약하고, 대신 스트레스는 좀 받겠죠. 주간 근무입니다. 주간 근무. 그리고 좋은 게, 시나브로님, 좋은 게 삶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저녁에 시간이 남잖아요. 저녁에 시간이 남잖아. 저녁에 운동해도 되고, 취미생활 가져도 돼요. 그동안 못 해봤던 거. 왜냐하면, 뭐, 시나브로님도 아시겠지만, 저 일하게 되면, 주일하게도 12시간 하게 되면 집에 아무것도 못 해. 그냥 집에 가면 씻고 자야 돼. 씻고 먹고 자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님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돼. 님이 버티면, 님이 버티면 어떻게 잘라요? 못 자릅니다. 왜 그동안 근속한 사람이잖아. 그동안 회사에 근속한 사람인데 한 번 자른다. 그거 말이 안 되지. 님이 잘리잖아요. 그럼 생산직도 날라가야 돼, 누군가. 보통은 사무직 나가는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압박 때문에 좀 너무 심해가지고 나가는 거지. 물류 관리가 뭔가 재고 파악. 네, 재고 파악도 맞아요. 재고 파악, 뭐 자재 파악, 재고 자재, 그리고 뭐 납품, 물건 생산직에서 만들었던 거 있죠.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그런 거 대차에 싫거든요. 대차라고 해가지고 바퀴 달린 거에다가 이제 아이템별로 해가 분리가 싫어요. 그러면 이 물류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지게 차가지고 끌어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그런 탑차 같은 데에다가 이제 테트리스 하면서 실어요. 컨테이너나 이제 뭐 컨테이너나 이제 트레이너 같은 이제 트레일러나 아니면 뭐 탑차 같은 데 있잖아요. 윈바디 같은 데 해가지고 떠가지고 하나씩 차곡차곡 실어가지고 아침에 보낸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한. 아니면 평소에 이제 돌면서 해당 아이템이 몇 개가 남아 있고 어떤 게 이제 출하가 되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일, 평소에. 그 새로운 자재나 새로운 이제 물량이 들어왔으면 그걸 다시 이제 지게차 같은 걸 떠가지고 해당 파트별로 이렇게 이제 해당 파트 같은 데 옮겨져가지고 일을 좀 생산직 근로자들이 이제 일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도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원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고 싶어, 다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시네요, 시나브로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제 생각은 그래요. 이번에 바꾸는 참에 생활 방식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급하시면 라이프 스타일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좀 하시고 좀 잠도 편하게 주무시고 해가지고 좀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15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살았잖아, 사실. 청춘을 바쳤지 않습니까? 사실 또 이럴 바라면 시나브로님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데 주야교대 15년 했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못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여자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피곤하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핑계란 핑계일 수 있는데 누구 만나고 자식과 시간이 평하래. 평일에 워낙에 잔업하고 하면 집에 가면 자로 자야 되거든요. 항상 망성 피로예요. 만성 피로. 그리고 주말에 쉬어도 피로가 잘 안 풀려요, 이게. 워낙에 후달리다 보니까 평일에. 그래서 저는 진급하셔가지고 이참에 좀 편한 보직으로 좀 노동을 좀 떴게 하고 교대를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쪽으로 가셔가지고 좀 이제부터라도 이제 몸 관리를 좀 하시길 바랄게요.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주간 근무하면서 5천만 원이면 꽤나 나쁜 게 아닌데? 정말 나쁜 게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거, 주야 교대하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나름의 일상 속의 행복을 좀 찾아가 나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동안 15년 동안 하면서 내가 돈을 벌긴 했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잖아요. 못 해봤던 것도 많고 잊고 살았던 것도 많았잖아요. 이제라도 좀 찾으시길 바랄게요. 찾으면서 좀 사람답게 사시길 바랄게요. 인간답게. 남은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무튼 저는 하시는 쪽이 추천입니다. 시나브로님.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시나브로님. 이제 교대생활 청산하시겠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